기침은 2주 이내에 급성 기침이 있고 8주 이상 가는 만성 기침이 있고 그 중간에 아급성 기침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감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감기의 옷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게 주요 증상이고 뭐 독감이나 폐렴 이런 데 비해서는 전신적인 쇠약감, 두통, 고열 이런 게 비교적 적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 이제 비말이나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게 되는데 보통 증상 나기 직전에서부터 증상이 난 5일까지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고 감기보다는 증상이 심하게 느껴지죠. 폐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폐렴은 폐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근데 염증인데 굉장히 병원균들이 다양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도 있습니다. 기생충에 의한 폐렴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이런 때는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겨서 사망 가능성이 다른 분보다는 높다. 그래서 빨리 어떤 균에 의한 감염인지 동정을 해가지고 그 균에 적절한 항생제를 빨리 쓰는 게 치료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철에 감기하고 독감, 폐렴 이런 호흡기 증상하고 유사해가지고 놓치기 쉬운 질병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감염성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기침이나 야간 발열, 가래 피로 이런 증상을 보이는 혈액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혈액이 제일 세계에서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 요즘도 젊은 분들한테 가끔 발견되기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혈액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 그럴 때도 전신근육통, 오한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로, 몸살 같은 거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그 외에 입술 주위에 생기는 헤르페스, 즉 단순포진 때도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감기 초기의 증상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매년 비슷한 시기가 되면 감기 비슷한 증상을 호소를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감기같이 기침, 재채기, 콧물 이런 것도 보이면서 안구 주변에 가려워 끓는 사람도 많고 겨울에 밀폐된 공간에서 집 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레르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병력을 들어보면 집안에 천식이 있다든지 아토피가 있다든지 가족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사 질환으로서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감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하고 나면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인데 이 면역 반응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다시 감기에 들렸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할 때. 그 다음에 주사제에 의해서 감기 증상 비슷한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 주사입니다. 골 흡수를 막는 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렌드로네이트 제제인데 이것을 처음에 썼을 때 굉장히 독감과 비슷한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제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용법이나 제제를 바꿈으로써 이 증상을 또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주사를 맞을 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 감기 증상하고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림프 종이 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데요. 발열이나 야간에 땀을 흘리는 야간 발한, 체중 감소 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질환도 피부 발진, 관절통과 함께 전신 증상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독감, 감기, 폐렴의 예방 수칙을 모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책상이나 이런 거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사물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상 위라는 것이 굉장히 오염될 수가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손도 놓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닦고 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게 옮겨 있다가 손으로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책상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이 관리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자주 닦고 소독을 합니다. 손잡이 같은 거, 냉장고 손잡이도 있을 수 있고 문 손잡이도 있을 수 있겠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 위도 여러 명 있을 때는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출입구에 손을 계속 여러 명이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의 손을 타는 곳은 자주 닦고 소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많이 움직이려 애쓰고 나가서 좀 걷는다. 한 곳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신체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다음에 활동력도 떨어지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고 오염된 공간에 또 있음으로써 올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차를 먼 곳에서 내려서 걸어온다든지 건물 안에서는 계단을 이용해서 걷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신체 활동을 지금 느림으로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자기가 있는 공간의 오염 위험을 줄이기. 사무실 공간에 어떤 기침을 한다든지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접촉을 좀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런 분하고 접촉이 됐을 때는 빨리 손을 씻고 환기를 시켜가지고 익스포저가 되더라도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집에서는 푹 쉬기. 낮에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집에서도 열심히 뭔가 몸을 피곤하게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해서 휴식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집은 쉬는 공간으로 하셔서 잘 드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푹 쉬어서 면역력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감기 예방에 좋은 음식 섭취하기인데 제철 채소하고 과일이 좋아 보이고 미국에서 보면 아연 보충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 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따뜻한 사 같은 거, 균형 잡힌 식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임하면서 오는 과음 과식 이런 걸 피하는 게 좋겠죠. 이런 음식에도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섭취를 골고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식사 전이나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손을 자주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통해서 감염하는 게 보통 75%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에. 특히 식사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습관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라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신문에 제가 보고를 보니까 그런 분이 거의 한 1%, 30초 동안 씻는 분이 거의 1%라고 그럽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콜콜 씻는 게. 요즘같이 이런 날은 밀집된 공간에 있고 이럴 때는 손을 충분한 시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씻지 못할 때는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또 소독하시는 게 좋겠고 이게 좀 오염되었다 가능성이 있을 때 얼굴에 닿으면 안 됩니다. 손이. 눈을 만지든지 코를 만지든지 입을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돼서 감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데 보통 12월 달부터 3월, 늦게는 4월까지 유행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 정도는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산모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국가에서 하는 접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으로 작가 독감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항체 형성이 한 2주 정도 뒤에 생기고 6개월 정도 지속하기 때문에 11월 달에 맞아주는 게 좋고 매년 하셔야 됩니다. 1년이 지나면 또 항체 효과가 감소되고 바이러스가 워낙 유행하는 그런 변이가 매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꼭 매년 예방접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맞아주시면 독감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습도 조절하기입니다. 특히 겨울에 밀폐된 공간에서 건조할 때는 바이러스가 공중에서 오래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 안에 있는 그 섬모가 외부 병원체가 오면 방어를 하게 되는데 건조한 데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특히 입을 벌리고 이렇게 주무시고 이런 분들은 건조하게 되면 병원균이 감염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보통은 40에서 60% 정도 습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도 너무 덥지 않게 18도에서 한 21도 정도가 적정 온도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가능하면 그쪽 조건에 맞는 온도, 습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10번째 적절한 운동. 겨울이라고 여러분들 움츠려 있지 말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면역력도 유지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 운동도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감기, 독감, 코로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한 10가지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잘 유념하셔가지고 건강하게 겨울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위 분들한테 한번 좀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을 얻어가지고 또 더 열심히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